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방인종이 있습니다. 오늘 제 720강은요. 결혼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세무상 혜택점이나 불리한 쟁점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이것은 우리 안세제경전을 올해 2025년 1월 15일자 페이지에다 제가 이렇게 글 쓴 기호를 해서 강의 원전으로 삼았습니다. 자, 보시면 결혼과 출산,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탄생이 되려면 결혼이 있어야 되고 출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학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이 제일 아예 민족이 소멸된다는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반전을 하지 못하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걸 알지도 못해요. 나중에 한반도에 한민족이 없으니까 전부 다 호시안들로 채워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중국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들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는 이게 아주 철저히 장려돼야 되고 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세법상 어떤 혜택이나 분리점이 있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세금에서는 그런 게 특정 장목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각각의 규정을 보면은 이게 약간씩 혜택이 있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부부가 어떤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합산과세에서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 현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과세 체계는 부부 결혼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부부에 따라서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자산 명의에 따라서 독립관리하면은 종합소득에서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게 있다. 이것은 배우자 생활을 같이 할 때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름대로 그것은 100만 원 이하, 근데 요새 이제 맞벌이 부부를 다 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전업주부나 전업 남자주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우자 공제가 있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자녀의 세액공제. 옛날에 이제 소득공제여서 이제 부유층,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간파한 정부가 이걸 세액공제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명 자녀일 땐 기본이 연 35만원, 한 달에 3만원꼴 먹고 사는 우유값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초과 1명당 연 30만 내 세액공제 해준다. 자녀 세액공제가 그래서 다자녀 위주로 돼 있긴 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출산연도 세액공제, 출산 1인당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돼서 이제 다자녀가 될수록 그 출산연도 세액공제가 금액이 커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자녀 증여공제, 모든 자녀별로 10년 단위로 합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5천만원까지 이제 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전용의 증여공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게서 이제 결혼이나 출산 아니면 혼인이 될 때 이제 자녀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 2년 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1억 정도지만 전세금의 아주 극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자녀 증여 공제가 신설이 되어 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여세율이 제일 높아요. 이게 좀 동북아 끝 변방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높아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낮추던가 해야지 찔끔찔끔 고치는 걸로는 도저히 승이 안 차고, 자꾸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 재산의 사업가들이 자꾸 회사를 팔고 해외로 떠나는 문제를 많이 촉진해서, 이거는 이제 절대 우리 민족의 소멸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공제를 엄청나게 해줘야 된다, 경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배우자 증여공제, 배우자는 증여 시 10년 단위로 역시 6억 원을 공제. 그러니까 이제 연봉으로 치면 10년을 하면 6억 나누기 10년 하면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편이나 아내의 소득을 전부 다 배우자 이름으로 통장으로 받아도 별 문제 없는 급여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부가 법인 설립을 해서 공동주주가 되면 따로따로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 다 낮은 소득세율을 다 거쳐갈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런 얘기고. 공동주주 하다가 급여를 분산해서 따로따로 그 배우자 급여까지 챙겨서 하면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고, 물론 이제 실제 일을 해서 그 근로의 대가에
매출액이 일어나고 회사 유지되는 조건에서 있지만 비용 유지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과 출산한 부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1세대 1주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세대는 가족의 기본이다. 그러나 결혼을 안 했다도 30 이상 소득자나 미혼자도 1세대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혼인 2주택에 대해서도 혼인에서 이제 복남 복녀가 집을 딱 한 채씩 갖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2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세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이제 과세가 되지만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파는 주택은 이제 1세 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까 역시 문제가 없고 이렇게 돼서 아무리 결혼한 배우자들끼리 집이 하나 있다도 5년만 팔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오는 세법 규정들을 한번 쭉 리스트업해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방정행사였습니다.